얼마 전 한국 방산의 새로운 파트너를 꿈꾸는 나라가 나타났죠.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K9 자주포 구매는 시간 문제인 상황이며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구매도 계획 중이죠. 그런 루마니아가 최근 또 한 가지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보병 전투차 레드백입니다. 전차, 자주포, 로켓포까지 대표적인 기관 무기들에 전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장갑차도 여기서 빠지자면 섭섭하죠. 심지어 구매 규모도 상당한데요. 두 번에 걸쳐서 총 316대의 보병 전투차를 도입할 예정이며 도입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즉시 도입을 시작해 2031년까지 1차분 264대의 인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죠. 최근 들어 루마니아와 군사적 협력을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는 한국은 이 수주전이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는 관측입니다. 게다가 최근 참여 기종인 레드백에 대해 제조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획하고 있는 개량 방안이 공개되어 추후 전망은 더더욱 밝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레드백이 변모하는 새로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으로 루마니아 수주전을 승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육군이 시작한 새로운 대규모 사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루마니아 육군은 새로운 보병 전투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규모는 3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이고 사업 대상자는 다음 분기쯤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경합에 참여한 업체는 3곳으로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을 앞세워 참여한다고 합니다. 상대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작으로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지부가 생산하는 아스코드와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인데요. 이 중에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1단계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3조 6,040억 원 상당의 IFV-264대를 도입합니다. 그 후 2단계로 약 6,48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52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인데요. 1단계에서는 해외에서 만든 보병 전투차를 그냥 들여오지만 2단계부터는 기술을 이전받아 궁극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루마니아가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이 매체의 보도에서도 새 보병 전투차를 모두 소개했지만 그 중에서도 레드백에 특히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고무궤도, 아이언피스트 APS, 아이언비전 상황인식 시스템 등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는 중장갑차라고 소개하고 있죠. 지뢰나 급초 폭발물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고 탑승한 병사들도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덧붙여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 RCWS로 운용되는 기관총과 자동 유탄 발사기,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 미사일 역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워했던 것은 주포인 30mm 기관포였습니다. 최전선으로 나가 싸우는 보병들을 바로 뒤에서 지원하는 보병장갑차의 역할상 30mm 기관포는 그 화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 30mm 주포를 부품 3개만 교체함으로써 40mm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포탑의 분해나 개조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꽤나 신기해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레드백은 다른 두 경쟁자들에 비해 승산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스코드의 경우 개발된 지 오래된 기종인 만큼 현대전의 트렌드에서 멀어진 점이 있습니다. 현수장치가 토션바 형식이라 지형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으며 능동방어 시스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제 공동 개발을 거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온 사례가 거의 없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아스코드는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하포를 달아 경전차로 쓰는 경우처럼 파생형에 한정되는 이야기고 원본인 보병 전투차 자체로는 방어력과 신뢰성이 낮은 애매한 물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링스의 경우는 그래도 아스코드보다는 상황이 나은데요. 링스는 현재 레드백이 호주에서 겨루고 있는 기종이기도 하죠. 링스는 2015년 개발되어 비교적 신형이긴 하지만 설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현수장치에 충격 흡수장치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토션바 서스펜션에서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부무장인 동축 기관총은 여전히 RCWS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사수가 필요합니다. 링스는 KF-31과 KF-41의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KF-31의 경우 30mm 주포를 달고 있어
화력이 다소 부족하고 KF-41도 주포는 35mm라서 화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인기 발사대를 탑재할 수 있는 점은 상당히 진보적인 설계였지만 그 대신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떼어야 해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모든 지형에 적응할 수 있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을 기본 탑재하는 레드백에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인데요. 레드백은 주포까지도 이 둘을 압도하는 40mm 기관포로 쉽게 교체할 수 있어 더더욱 승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부의 쐐기를 박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는데요. 레드백의 제조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레드백의 개량 계획을 담은 CG를 공개한 것입니다. 해당 CG는 기존 레드백의 차체에 레드백의 원형인 K-21 장갑차에 포탑이 올라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거기에 레드백 포탑에 있던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가 추가되어 있었죠. 레드백은 당초 호주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인 만큼 현지 군수업체와의 협력으로 호주산 포탑을 달고 있었는데요. 호주 판매분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호주산 포탑이 30mm라서 화력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국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바로 이 CG인 것입니다. 화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부품 교체로 40mm 기관포로 교체할 수 있게는 만들어 두었지만 이젠 아예 처음부터 40mm 기관포를 달아서 생산을 하자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K-40 40mm 기관포는 한국이 독자 설계한 모델로 과거 국산 함선에서 쓰이던 노봉 기관포의 개량형입니다. 노봉이 지금은 함선에서 밀려나 자리를 내주게 되었지만 포신 안정화 장치와 사격 통제 장치의 우수성은 높게 평가받아서 당시에는 CIWS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는 노봉도 한 포라서 그 화력만큼은 출중하죠. 이를 개량한 K-40 기관포가 탑재된 K-21은 실전 배치된 보병 전투차 기준으로 최상급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공포 기반포인데다가 공중 폭발형 지능탄을 탑재하고 사격 통제 장치도 3세대 열상의 헌터킬러 능력을 갖추었고 K-30BO 자주대공포의 화력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한적이지만 대공 사격까지 가능합니다. 덕분에 K-236탄의 접근 신관 모드를 이용하면 헬기와의 교전도 가능하죠. 그러나 K-40 기관포의 진면목은 전용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사용해서 전차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날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차가 장갑을 뚫고 다른 전차를 잡기 위해서 만든 끝이 뾰족한 탄자가 달린 대구경탄을 떠올릴 텐데요. K-40은 이와 동일한 구조와 원리를 가졌지만 구경이 훨씬 작은 전용 날탄을 사용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2km 거리에서 160에서 200mm 수준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후방 엔진룸이나 상부 구조물, 궤도 등을 타격함으로써 제한적인 대전차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차 미만의 방호력을 가진 기갑 차량은 전부 꿰뚫을 수 있죠. 심지어는 전차조차도 2세대급이라면 정면에서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이것이 기관포라는 것으로 분당 300발에 달하는 연사력으로 날탄을 쏟아부으면 관통하지 못하더라도 그 외 구조물을 전부 파괴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면 레드백은 진작부터 이런 성능을 갖춘 국산 포탑을 달았어야 했지만 먼 길을 돌아온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야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레드백에 해외에서 눈독 들이는 나라들도 많아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루마니아의 경우도 개량까지 거친 레드백이라면 어렵지 않게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루마니아의 방위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폴란드에 이어 동유럽 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변방국으로 불리던 과거와는 달리 루마니아는 현재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5%에 그쳤는데 루마니아는 무려 3.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죠. 사법개혁 등의 성과로 이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냈고 안정적인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웃인 헝가리의 경우 더 높은 급여를 위해 루마니아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의 기업들이 전쟁의 불길을 피해 옮겨온 국가로 가장 많이 선택받은 나라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이 지난해 외국계 기업 101개를 조사한 데 따르면 절반 이상이 루마니아에서 공급망 및 물류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할 의향이 가장 높은 유럽 국가 4위로 루마니아를 꼽기도 했죠. 이런 루마니아는 현재 나토의 최전선으로서 올해 기준 GDP의 2.5%가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증액분은 모두 군사 장비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올해는 루마니아가 무기 시장에 나타난 큰 손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미리 감지하고 작년부터 루마니아와 군사협력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작년 양국의 실무자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공개된 K9 도입과 그 외 무기들에 대한 대략적인 협력 방안을 미리 짜뒀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나 측의 인터뷰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에서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IT나 군사 방면에서 기술적 성숙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나토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한국 방산이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선택함으로써 그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하나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레드백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남미의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국방력 순위 10위권에 해당하는 군사 강국인데요. 현재 이곳에서 2040년까지 최대 78대의 보병 전투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레드백이 그 후보군 중 하나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육군은 주력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보병 전투차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그 후보로 한국의 레드백과 함께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빗의 사브라 경전차,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의 헌터, 중국 국영방위산업체인 노린코의 VT5 혹은 VN17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레드백의 스펙과 승률이 가장 좋은 편이지만 여지껏 남미로의 기갑 무기 수출 사례가 없어서 브라질 육군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페루가 K808 장갑차를 도입해가면서 한국 기갑 무기의 남미 방면 최초 수출 타이틀을 따갔고 브라질 역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느새 K9 자주포에 한정돼 있던 한국의 방산 수출 열풍이 K2 전차를 거쳐 레드백 같은 장갑차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상 덕담 삼아서 한국의 방산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길 기원한다고 언급해왔지만 고작 몇 년 사이에 한국 무기는 전 세계로 그리고 다른 품목으로도 정말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물론 이는 공짜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은 정말로 한국 무기의 성능이 출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출중한 성능을 만들어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입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헌신하는 노력의 성과인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